안녕하세요. 진하게 끓인 뉴스입니다. 아시나요? 오는 6월 3일, 우리 지방선거 날, 중국인 11만 명도 같이 투표합니다. 한국 국민이 아닙니다. 중국 여권 가진 분들입니다. 근데 이분들, 우리 지역구 시장, 구청장 뽑는 투표를 합니다. 이게 지금 실화입니다. 그럼 중국은 어떻습니까? 거기서 오래 산 한국인한테 투표권 줍니까? 안 줍니다. 미국도 안 줍니다. 일본도 안 줍니다. 우리만 줍니다. 아시아에서 외국인한테 지방선거권 주는 나라, 한국이 유일합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이 제도 언제 만들어졌냐면요. 2005년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열린우리당 이강래 의원이 발의해서 여당 과반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2026년 꼬박 21년째 이 법이 그대로입니다. 고친 적이 없습니다. 왜 만들었냐고요? 일본한테 잘 보이려고 만든 겁니다. 제1교포분들이 일본에서 투표권이 없으니까 우리가 먼저 외국인한테 선거권 주면 일본도 따라오겠지. 이런 기대였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은 지금도 제1한국인한테 투표권 안 줍니다. 숫자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제도 처음 시작된 2006년에 외국인 유권자가 6,726명이었습니다. 2022년에는요. 12만 7,623명입니다. 19배 폭증입니다. 19배. 이 숫자 기억해두세요. 2025년 4월 기준으로 지방선거 투표권 가진 외국인이 14만 명입니다. 이 중에서 중국 국적자가 11만 3,513명. 비율로 81%입니다. 사실상 이 제도는 중국인 투표권 제도입니다. 이름만 외국인 선거권이지 실제로는 중국인 선거권입니다. 어디 사느냐를 보면 더 놀랍습니다. 수도권에 78%가 몰려 있습니다. 서울만 3만 8,032명, 경기도 5만 1,243명, 인천만 733명. 서울 특정구의 선거에선 이 숫자가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매일신문이 지적한 내용인데요. 일부 기초단체에서 당선자와 2위 득표 차이가 해당 지역 중국인 유권자 수보다 적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중국인 유권자가 한 방향으로 움직이면 당선자가 바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선관위는 국적별 통계조차 없습니다. 팩트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에서 오래 산 한국인, 투표권 없습니다. 미국에서 오래 산 한국인, 없습니다. 일본에서 오래 산 한국인,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 세 나라 국민 모두에게 우리 지방선거 투표권을 줍니다. 이게 상호주의입니까? 일방적 퍼주기입니까?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전직 주러시아 공사 출신인 박병환 유라시아 전략연구소장의 말입니다. 애초 목표였던 제1한국인 참정권 확보가 실현되지 않았고 중국 국적 영주권자 위주로 제도가 작동 중이다. 상호주의 원칙 도입이 불가피하다. 외교 전문가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더 황당한 게 있습니다. 현행법에 실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영주권만 유지하면 됩니다. 2026년 1월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관위 사무총장이 직접 실거주 의무는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말 그대로 선거 당일에 입국해서 투표하고 다시 중국 가도 됩니다. 이게 법입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고요? 캐나다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2024년에 캐나다 독립조사위원회가 공식 보고서를 냈습니다. 2019년과 2021년 연방총선에 중국이 은밀히 개입했다는 겁니다. 문화일보, 머니투데이가 모두 보도한 내용입니다. 수법이 구체적입니다. 위챗으로 가짜 정보 유포, 반중 정치인 흠집내기. 중국 영사관이 유학생들한테 특정 후보 지지 안 하면 비자 취소라고 압박했습니다. 화교 170만 명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반중 후보를 낙선시켰다는 게 공식 결론입니다. 은밀하고 기만적인 개입이라는 표현이 보고서에 그대로 나옵니다. 호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에 중국 요원이 한 인물에게 의원 선거 출마 대가로 100만 호주 달러를 제안했습니다.
당사자가 호주 정보당국에 신고해서 무산됐고 호주 총리가 공식으로 깊이 우려스럽다고 표명했습니다. 선거 개입. 먼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투표권 가진 중국인이 11만 명입니다.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위챗 기반 커뮤니티는 이미 활성화돼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쓴 방식 그대로 한국에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선관위는 국적별 통계조차 없어서 이상 패턴이 생겨도 사후 추적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학계에서도 같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4년 KCI 등재 논문. 제목이 지방선거에서 중국인 등 외국인 영주권자 선거권 배제 필요성에 관한 연구입니다. 논문은 상호주의 원칙 도입이 타당하다고 논증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학문적으로 검토한 결론이 이겁니다. 반대하는 분들 말도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2022년에 외국인 투표율이 13.3%였다. 실제로 투표한 사람은 소수라 영향이 과장됐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 말 일단 받겠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만 묻겠습니다. 박빙 선거에선 단 몇천 표 차이로 당선자가 갈립니다. 13%만 움직여도 수만 명입니다. 게다가 투표율이 낮은 건 지금 이야기고 조직적으로 동원되면 달라집니다. 캐나다에서 실제 그 방식이 통했습니다. 투표율 낮으니까 괜찮다는 논리. 앞뒤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 문제 고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러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기현, 권성동, 고동진, 김미애, 김은혜 의원. 핵심은 상호주의 원칙 도입입니다. 상대국이 한국인한테 투표권 안 주면 우리도 그 나라 국민한테 안 준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법안들 민주당 다수 의석에 막혀서 계류 중입니다.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2005년에 이 제도를 만든 게 열린우리당, 지금 민주당 계열입니다. 그리고 2026년에 이 제도 고치자는 걸 막는 것도 민주당입니다. 도입도 민주당, 유지도 민주당. 민주당 김지호 대변인은 협중 정서를 자극하는 정치 공세라고 했습니다. 팩트를 지적하는 게 협중입니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인용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투표권에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자는 데 찬성이 69%라고 합니다. 다수가 이미 문제라고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이 모르는 사이에 이번 6월 3일 선거에도 이 제도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건 협중이 아닙니다. 상호주의 문제입니다. 중국이 한국인한테 안 주는 걸 우리가 중국인한테 주는 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감정이 아니라 원칙의 문제입니다. 주권의 문제입니다. 어느 나라든 자국 선거는 자국민이 결정하는 게 기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저도 외국인 이웃과 같이 살아가는 시대라는 거 압니다. 문제는 방식입니다. 주는 쪽은 줘도 안 받는 구조. 이걸 21년째 방치한 겁니다. 이번 6월 3일 선거. 이 법은 못 고쳤습니다. 국회에서 막혔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우리가 뭔가 해야 합니다. 이게 공평합니까? 이게 상식입니까? 내 세금으로 운영하는 선거에 내 권리를 일방적으로 나눠주는 게 맞습니까? 국민이 바보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 더 많은 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주변에 한 분만 공유해 주십시오. 진하게 끓인 뉴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런 이야기 계속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